아홉 번째 노트이고요. 아홉 번째 노트에서는 리팩토링 관련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팩토링 관련된 책 중에 바이블 같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마틴 파울로의 Refactoring, Improving the Design of Existing Code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이 1999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책과 관련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강의를 준비했고, 여기서 1장부터 한 6장까지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예제로 나와 있는 그 비디오 가게 무슨 그 프로그램을 리팩토링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 대한 어떤 뭐 개정판 같은 것들이 안 나오다가 2018년도에 나왔어요. 이 판이 마틴 파울로가 리팩토링이라는 책을 또 냈는데 예제가 약간 바뀌었는데 별로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안 바뀌었고, 근데 이제 2018년도 교재는 저하고는 좀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이 1999년도 책들은 요 첫 번째 책은 그 예제들이 그 자바로 되어 있습니다. 자바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 2018년도 요 두 번째 개정판은 자바로 안 돼 있고 무슨 언어로 되어 있냐면 자바 스크립트로 되어 있어요. 자바 스크립트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가 조금, 물론 코드를 보면 알겠는데 이게 와닿지가 잘 않아서, 그래서 여전히 1999년도에 나와 있는 예제 갖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보통 방학 때마다 이렇게 그 내가 다음 학기에 강의할 그 강의 관련해서 책들을 하나 골라가지고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혹시 교재 또는 강의 내용에 반영할 건 없는지 이제 살펴보는데, 요번 겨울방학 때 제가 읽은 게 요 Five Lines of Code라는 책입니다. Five Lines of Code. 저 책의 주장은 함수는 5줄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책이에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서 그 내용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왜 하고 있지 해서 그 책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도 여기 이제 올해는 좀 포함해서, 내용이 좀 잘 이해를 안 되는데 그래도 포함을 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999년도에 나와 있는 예제는 비디오 대여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비디오 가게 고객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비디오 가게라는 거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여러분 세대하고는 안 맞죠? 그렇죠? 비디오. DVD 모르겠지만 DVD도 뭐 대여해서 볼 리는 없고 다 요즘 OTT 시대니까 안 맞는데, 그냥 안 맞더라도 이제 예전에 이런 시대가 있었다 생각하고 예제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영화가 이제 극장에서 보고, 이제 극장에서 못 보거나 극장에서 본 영화지만 다시 보고 싶으면은 이제 동네에 있는 비디오 가게에 가서 비디오를 대여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DVD 가게, DVD가 대여했고, 그 DVD 대여한 데서 또 만화도 같이 대여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스템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런 비디오 가게를 애용할 때는 선불로 돈을 냈어요. 선불로. 그러니까 대여하면서 얼마 냈는데, 물론 거기도 가격 차이는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좀 오래된 거, 잘 대여가 안 되는 거는 쌌고, 최근에 나온 비디오는 비쌌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세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이라는 게 조금 과거가 돼서 이제 대여가 잘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아동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신용, 이렇게 가서 가격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가격들이 다르고 이제 후불로 뭔가 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대여한 다음에 반납하면 내가 며칠을 대여했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게 되겠고요. 또 가격만 이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립 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그럼 이 적립
사인 적립 포인트를 다음에 계산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객이 어떤 비디오를 대여하고 그 대여한 금액을 계산해주는 뭐 영수증을 출력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이제 패턴을 좀 배웠으니까 이제 가격을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일반 아동 최신 영화를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면 객체지향적으로 봤을 때 또 패턴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패턴들을 여기에 또는 객체지향 설계하면 어떻게 설계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얘기가 또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시스템은 처음에는 세 가지 클래스를 만들어서 완성을 했습니다. 무비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영화 정보를 유지하는 클래스가 되겠죠.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이 영화가 이 셋 중에 어디에 분류되냐. 여기 그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렌탈은 대여 정보입니다. 대여를 어떤 영화를 며칠간 대여했는지 그 정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은 이제 여러 개를 대여할 수가 있으니까 대여한 목록이 유지가 되겠고 그 목록을 바탕으로 가격을 계산해서 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클래스가 커스텀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좀 봐야죠. 자, 무비라는 클래스를 먼저 간단하니까 보시면은 무비는 영화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분류 코드죠. 프라이스 코드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열거용으로 children, regular, new release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는 거의 데이터 클래스 수준이죠. 뭐 없어요. 영화 제목 그리고 얘가 어떤 종류의 영화인지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렌탈을 보면 이제 렌탈은 이제 어떤 영화를 며칠 대여했냐 그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를 포함 관계로 유지하고 있고 정수 변수로 이제 며칠 대여했는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얘도 거의 데이터 클래스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 클래스를 보면 이제 고객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선형 리스트로 대여 목록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add rental이라고 해서 대여 비디오를 이제 추가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atement 여기서 해주는 핵심이 이 statement라는 코드인데 여기에 보면 이게 한 페이지가 넘어간다는 건 길다는 거고 긴다는 거는 코드 스멜이죠. 너무 길어요. 함수가 뭐 이 정도 긴 것도 뭐 별로 긴 거라고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나름 길고요. 여기서 하는 일은 뭔지 좀 살펴보면은 렌타 대여한 목록에 대해서 반복을 하고 있죠. 반복을 하면서 뭐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this amount를 이용해 가지고 대여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야 되는 돈, 고객이 내야 되는 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하고 있냐면은 frequent rental points에서 적립금을 계산해요. 적립금을 계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자열들을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 만든 문자열을 반환해 줍니다. 그 문자열이 이제 영수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가 하는 일은 몇 가지죠? 이 함수가 하는 일은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대여금, 대여 총액, 내가 내야 되는 돈을 계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립 포인트를 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수증을 출력하기 위한 문자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는
코드 스멜로 볼 수가 있죠. 함수는 응집성이 높아야 되는데 이 함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돌리면 잘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게 JUnit로 되어 있는 테스트 프로그램입니다. 뭐 테스트 프로그램은 별거 아니고요. 2개 정도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한 2개 정도만 만들어 놨어요. 여러 개의 그 영화들을 대여하고 이제 며칠 대여했는지 뭐 그 최신 것도 대여해보고 아동도 대여해보고 금액들이 내가 기대하는 내가 생각하는 금액들을 계산해내는지 그 문자열들 영수증에 출력될 내용들은 맞게 나오는지를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 잘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원하는 형태대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충분한가? 프로그램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돼. 그러면 뭐 그걸로 된 거지. 뭐 또 수정을 해.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 거고 이제 그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또 많은 차이가 있고요. 또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는데도 뭔가 자기 프로그램에 대한 뭔가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좀 더 내 코드를 깔끔하게 만들고 싶은 또 그런 욕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그대로 둘 건가? 개선할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매우 큰 프로그램의 일부이면 유지 보수 가능성, 가독성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 아주 단순한데 잘 돼. 그럼 굳이 안 바꿔도 되겠지만 얘가 이제 또 확장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가능성들이 있으면 이 상태로 확장하는 것보다는 리팩토링해서 확장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세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move이라는 클래스나 rental이라는 클래스는 단순 데이터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클래스라는 것도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뭐죠? 그 코드 스멜이죠. 데이터 클래스 자체도. 그러니까 거기로 필요한 것들 어떤 기능들을 넣어서 좀 더 풍부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데이터 클래스라는 건 데이터만 유지하고 게터와 세터만 단순 게터와 세터만 있으면 걔를 데이터 클래스라고 하죠. 보통 C++ 같은 데는 그런 애들은 이제 클래스로 정의 안 하고 그냥 구조체로 정의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객체 지향에서는 더 많은 기능을 거기다가 넣어줘서 다른 거의 응집성을 높이고 얘도 또 유용한 클래스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커스터머 클래스이고요. 이 커스터머 클래스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방금 살펴봤던 스테이트먼트 클래스, 스테이트먼트 메소드가 되겠죠. 이 스테이트 메소드는 길고 또 응집성도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계산 출력을 지금은 문자를 만들어서 콘솔에 출력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또 바뀌어. 그러면 어떻게? 또 다 수정을 해야 되겠죠. 뭐 이거를 HTML 파일로 만들어서 웹으로 보여준다. 그럼 뭔가 여러 가지 태그들도 넣어줘야 되겠고 이런 작업들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럼 또 많이 뜯어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용 계산이 바뀌면 어떻게 돼? 이 역시도 또 바꿔줘야 돼요. 이 함수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영화 종류가 추가가 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 보면 스위치문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럼 그 스위치문이 또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대로 별로 좋지 않고요. 지금은 보면은 이 커스터머가 렌털하고도 상호작용하고 무비하고도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팩토링을 하려고 그러는데 리팩토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건 테스트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은 리팩토링은 전과 후가 동작에서는 차이가 없어야 돼. 뭐만 차이가 있어 나야 되면은
코드가 더 클린해져야 되는 거죠. 더 개선돼야 되는 거죠. 즉, 더 유지 보수하기 좋아져야 되겠고, 가독성도 좋아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의 구조가 개선되고 이런 거예요. 효율성이 좋아지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냥 개선하면서 효율성도 높이고 그러기도 하지만, 리팩토링의 핵심은 코드가 성능이 떨어져서 개선하는 게 아니라 코드의 성능보다는 코드의 퀄리티죠. 리더빌리티, 유지 보수, 여기에 핵심이 된 거고요. 그래서 리팩토링 이후에도 전과 똑같이 동작을 해야 돼요. 전에도 올바르게 동작했으면 리팩토링 후에도 당연히 올바르게 동작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올바르게 동작하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건가? 그 확인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프로그램을 돌려서 잘 돌아가요. 그럼 리팩토링 후에 똑같은 테스트를 돌리면은 여전히 테스트가 다 통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테스트 프로그램들 리팩토링 하기 전에는 테스트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만든 테스트가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잘 테스트를 만드는 것도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어떤 갖춰야 되는 어떤 능력이 되겠죠. 저지 사이트 같은 거 운영해 보면 테스트 프로그램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리팩토링은 새 기능을 추가해야 할 때 해당 기능을 추가하기 용이하게 코드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코드를 리팩토링 한 후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리팩토링의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changing code to make it more human readable, 더 가독성을 높이는 거다. and maintainable, 유지 보수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without changing what it does, 그것이 원래 내보이는 어떤 실행 결과들을 안 바꾸고 이제 가독성을 높이고 유지 보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리팩토링도 이제 패턴처럼, 패턴도 뭐 전략 패턴, 장식 패턴, 뭐 팩토리 매스 패턴 다 이름들이 있죠. 그래서 리팩토링도 리팩토링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리팩토링 메소드는, 리팩토링 하는 방법은 extract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한 함수에서 어떤 일정한 부분을 뽑아내 가지고 모듈화 하는 거죠. 그게 extract 메소드이고요. 응집성을 높이는 핵심이 되겠고, extract 메소드 할 때 주의할 점은 이제 그 안에 있던 변수들을, 사용되는 변수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즘은 이제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그 리팩토링을 자동화해 주죠. 거기에 보면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함수로 만들어라 그러면 지가 다 옮겨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함수를 리팩토링을 extract 메소드를 한다. 그러면은 뭘 extract 할까? 뭘 extract 할지를 이제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죠. extract 하는 거. 근데 이 extract 할 때도 이제 어떤 거를 extract 할지를 잘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뭐부터 또 extract 할지도 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반복문들이 있잖아요. 그럼 반복문을 통째로 빼는 경우가 있어요. 반복문을. 근데 얘는 반복문이 거의 함수의 전부니까 반복문을 빼내기는 좀 그래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함수 내에 어떤 반복문이 있으면 그 반복문만 함수로 또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tract 메소드. 근데 얘는 이 함수에서 그 반복문 내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스위치문이 있어요. 그럼 이 스위치문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문은 뭘 해주는 거예요? 요번에 검사하는 대여에
대여하는 비디오 대여의 금액을 계산해 주는 거죠. 며칠 대여했는지에 따라서 또 이 영화가 어떤 종류의 영화인지에 따라서 이제 고객이 지불해야 될 금액을 계산하는 부분이 스위치문이에요. 그래서 이 스위치문을 우리가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여기 보면 리팩터 하면은 extract method라는 게 있어요. 이걸 딱 누르면 함수 이름을 뭘로 할 건가 막 다 해줘요. 그래서 지가 다 알아서 해주고 반환 타입을 처리할 거 처리해주고 인자로 처리할 거 처리해주고 다 해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클립스 말고 다른 것들도 대부분 요즘 잘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리팩터링 해주는 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요게 이제 아까는 스위치문이었는데 이 스위치문에서 this amount를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this amount까지 잡아가지고 이제 그 만든 거예요. 근데 만들 때 이제 함수로 만들면 좋은 거는 추상화를 해주는 거죠. 추상화를 해줘서 이제 그 함수 이름을 통해서 얘가 뭘 하는지가 좀 명확해지죠. 가독성을 또 좋아져요. 모듈화는 모듈화 할수록 가독성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옮겨온 다음에 그 거기에 썼던 변수 이름들을 혹시 함수로 모듈하고 나서는 바꿔주는 게 더 적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is price라는 이름 대신에 this amount라는 이름 대신에 여기서는 price라는 걸로 바꾸고 price를 이제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compute rental price라고 해서 이제 대여금을 계산하는 함수다. 그리고 계산된 그 금액을 반환해 주는 형태로 함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윗부분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int this price equal compute rental price 해가지고 이제 이 함수가 푹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응집성도 지금은 대여 금액을 총액을 계산하는 거 아직 저기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영화마다 이 대여한 그 영화마다 내야 될 돈을 계산하는 부분은 이제 extract 메소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다음에는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뭘 하는 거냐면 적립 포인트를 계산한 부분이에요. 걔도 또 extract 메소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xtract 메소드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차례 해가지고 요 응집성들을 각 함수의 응집성들을 우리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한꺼번에 여러 개를 extract 한 다음에 프로그램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 하고 테스트 프로그램 돌려서 이상이 없다. 그럼 그 다음 리팩토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리팩토링 할지는 여러분들의 초이스인데 보통 보면은 제일 눈에 띄는 거 그리고 쉽게 좀가 개선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지난번 숙제를 여러분들이 하는 거 보니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재설계해서 다시 코드를 짜는 형태로 뭔가 접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리팩토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리팩토링 하기 위해서는 코드를 이해해야 돼요. 코드를 이해해서 코드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읽고 나서 내 머릿속에 전체적으로 재설계를 어떻게 할지 마지막 골을 먼저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읽고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부터 하나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해놓고 나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xtract 메소드를 이제 하고 있고요. 리팩토링은 작은 단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단위로 해야 그 리팩토링 하고 나서
어떤 실수, 오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리팩토링 했는데 패스가 통과가 안 돼. 그러면 어디서 잘못하고 있는지가 제한적인 거죠. 내가 여러 곳을 막 수정했어. 그리고 테스트해. 그러면 내가 어디서 지금 문제를 일으켰는지 알기 어렵죠. 지금은 리팩토링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되면 요 익스트랙트 메소드는 거기서만 문제가 되겠죠. 다른 데는 손을 안 건드렸으니까. 그래서 완료하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들을 적절히 함수 이름 중요하고요. 변수 이름 중요합니다. 인자 이름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주시고요. 이 말도 좀 제가 마음에 드는데 Any fool can write code that a computer can understand. 아무나 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는 아무나 짤 수 있다. 아무나 짤 수 있다. Good programmer는 뭐냐? 훌륭한 개발자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클레버 코드보다는 클린 코드가 좋다. 정말 잘 짜는 사람이 코드를 짜서 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게 뭐야?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그 사람이 프로그램을 잘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코드는. 그리고 코드는 나만 보는 것도 아니에요. 회사 가서도 내 코드는 항상 나만 볼 거다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보고 후임도 와서 보고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는 컴퓨터가 이해하게끔 짜는 건 쉽죠. 근데 다른 사람도 이게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는 건 다른 개발자들인데 그 개발자들도 실력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코드면 가장 좋은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리팩토링의 리듬은 테스트, 스몰 체인지, 테스트, 스몰 체인지, 테스트예요.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리팩토링 메소드는 무브 메소드예요. 무브 메소드는 한 클래스에 있던 메소드를 어디로? 다른 클래스로 옮기는 거를 무브 메소드라고 합니다. 무브 메소드. 그래서 이 클래스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 클래스에 있기가 별로야. 그러면 걔가 있어야 될 더 적합한 곳으로 옮기는 그런 것들을 하는 리팩토링이 무브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extract 메소드를 통해 새로 모듈한 메소드를 옮기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tract 해놓고 보니까 이 extract 된 그 함수는 메소드는 이 클래스에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메소드라는 거는 어떤 클래스의 메소드는 뭘 써야 돼? 그 클래스의 상태를 활용해야 되죠. 그 클래스의 상태를 하나도 활용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이 메소드는 그 클래스에 있을 이유는 없죠.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조건문이나 반복문이 있으면 이 조건문이나 반복문에서 살펴보는 조건에 해당되는 멤버 변수가 누구의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것이냐? 내 것이 아니냐? 내 것이 아니면 그 살펴보는 코드는 어디로 가 있어야 돼? 그쪽에 가 있어야 됩니다. 요 코드를 한번 보세요. 이 코드를 보면 렌탈이라는 걸 인자로 넘어왔어요. 그 렌탈은 누구 거예요? 렌탈은 누구 거예요? 이 커스터머 거죠. 커스터머 멤버 변수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인자로 넘겨주고 있어요. 거기서부터가 뭔가 조금 이상하죠. 얘 건데 내가 왜 인자로 넘겨줬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서 스위치문에 이제 핵심적으로 살펴보는 게 get movie, get price 코드예요. 그러면 get movie, get price 코드는 여기 거예요? 아니에요? 이 클래스의 멤버 변수가 아닌 거예요. 누구의 멤버 변수? movie는 렌털의 멤버 변수인 거고요.
price code는 move의 멤버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 스위치문은 여기에 있을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디가 있어야 될까? 실제 살펴보는 건 price code거든요. 그럼 어디가 있어야 돼? move에가 있어야 돼요. 근데 move에가 있는 거 한꺼번에 옮기면 잘 안 돼. 그럼 우선은 어디로 옮길 수 있어요? 렌탈 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렌탈 get charge라고 해서 이렇게 요 get charge라는 메소드로 아까 compute rental price라고 하는 메소드를 렌탈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렌탈에 가면 이렇게 옮겨온 거예요. 이 옮겨오면서도 아까는 뭐라고 그랬냐면 compute rental price라고 했는데 이 메소드의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가 조금 더 필요한 건데 이제 그 클래스에 맞는 이름으로 좀 더 클래스에 맞는 이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거기까지 잘 안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항상 함수 이름과 메소드 이름과 멤버 변수들의 이름, 인자들의 이름을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얘가 필요 없죠. 필요 없고 이제 여기 보면 여전히 get movie의 get price code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궁극에는 얘가 또 어디로 가야 돼요? movie 쪽으로 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커스터머에서 어디로 이제 렌탈 쪽으로 옮겨오고 있고요. 렌탈 쪽으로 옮겨오니까 이제 커스터머 클래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안 했던 이제 정리 포인트 계산하는 부분도 extract 메소드를 했고요. 얘를 extract 메소드 했더니 여기서도 if문이 주 핵심인데 이 if문에 살펴보는 그 조건의 그 데이터가 누구 거예요? 또 무비 거예요. 그래서 얘도 또 옮겨놓고 진행을 합니다. 쟤까지 옮기면 이제 더 깔끔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번째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렌털의 get frequent rental points, 렌털의 get charge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구성하고 있고요. extract 메소드를 했는데 이 extract 메소드 한 거를 여기에 두지 않고 렌털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고 있나? 얘를 렌털에 가 있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주석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int this price equal rental get charge하고 this price 여기다가 썼어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은 함수를 연속해서 부르면 효율적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걔를 임시 변수에 저장하고 임시 변수를 써요. 근데 리팩토링에서는 그 임시 변수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 임시 변수를 쓰면 그 나중에 리팩토링 할 때 오히려 그 임시 변수가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팩토링의 최종적인 목적 때문에 이제 이런 임시 변수들은 안 쓰게 해놔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복되더라도 우선 여기에 get charge 이런 식으로 이런 thisprice와 같은 임시 변수를 안 쓰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이제 이 옮기면서도 우리가 코드들을 약간 뭐랄까
개선을 할 수도 있어요. 코드 자체를 익스트랙트 하면서. 여기 보면 원래는 frequent point equal 100 한 다음에 만약에 이 영화가 최신 영화이면은 그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100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적립 포인트는 최대 200원. 일반적인 경우는 1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드를 쓸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프라이스 코드가 즉 이 영화가 최신 영화이면은 이 최신 영화이고 그 대여한 날짜가 1일을 경과했으면 200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100원이다. 그래서 코드를 우리가 조금씩 그 만들면서 원래 만들었던 코드를 나름대로 조금 더 간결하면서 가독성을 해치지 않으면 우리가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진행하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요걸 끊어주고 있게 되는 거예요. 무비를 하고 관계를 맺었었는데 이제 그 커스터머에서는 이제 그 관계가 없어진 거죠. 무비는 렌터라고만 관계를 했고 렌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 관계도 많으면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일방향이어야 되고 양방향이 아니어야 되고 의존 관계 수는 줄일수록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특히 아까처럼 연쇄 호출하는 거 get movie, get price code 이거는 이 얘가 반환한 타입에 대해서 또 하는 거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무비하고 의존한다는 무비라는 걸 직접적으로 뭔가 멤버 변수에 저장하지 않지만 결국은 무비랑 연결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제 렌탈.get charge, 렌탈.get frequent point 뭐 이렇게 코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커스터머 클래스는 렌탈하고만 그 상호작용하고 있고 무비하고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이미 살펴본 건데 그 리팩토링하는 방법은 임시 변수를 제거하는 거예요. Replace temp with query. 그래서 임시 변수를 이제 함수로 바꾸는 거죠. 함수로 걔를 콜에서 쓰는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코드의 길이를 증가시킬 수 있고 다른 리팩토링 할 때 방해할 수가 있고요.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서 더 개선할 것은 없나? 라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문이 필요할 경우 스위치문의 조건을 사용 속성을 잘 살펴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를 어디로 옮길 수가 있어요? 무비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무브 메소드 하는 거죠. 처음에는 커스터머에서 extract 메소드 했는데 이 extract된 두 개의 메소드를 렌탈로 옮겼고 렌탈로 가봐도 실제 렌탈에 있는 멤버 변수를 살펴보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판단을 하는 그 무비 쪽으로 이제 무브 메소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코드를 개선하고요. 그럼 거기까지 가면 이제 또 리팩토링 할 게 없냐? 이제 단순한 리팩토링은 이제 끝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설계 패턴도 배웠고 객체 지향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객체 지향적인 측면, 객체 지향 원리들 또는 설계 패턴들을 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스위치 문이 있죠. 그 스위치 문이 뭐라는 거였어요? 뭐라는 거예요? 영화의 종류에 따라서 대여금을 계산하는 거죠. 대여금을 계산하는 그 계산 방법은 영화마다 달라요. 영화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그 금액을 계산하는 거를 뭘로 만들 수 있어요? 전략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양성이죠. 영화의 종류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도 나왔지만 다양성이 필요하다. 다양성으로 우리가 객체적으로 다양성을 활용하고 싶어요. 그럼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상속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포함 관계를 이용한다는 건 뭘 이용한다는 거예요? 전략 패턴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상속을 이용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화를 만들고 그 무비 밑에 최신 영화 무비, 그 아동 영화 무비, 또 뭐 일반 영화 무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추가적인 리팩토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상속을 이용해서 다양성을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 전략 패턴 같은 걸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냐? 이거는 이제 좀 판단의 영역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만약 얘가 regular price이다가 new release price로 바뀔 수, 아니다. 설명이 잘못했어. new release price여다. 최신 영화였다가 조금 지나면 뭐가 돼요? 일반 영화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여기 이 전략을 쓰다가 조금 지나면 이 전략을 써야 되겠죠.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이 타입이었다가 이 타입으로 바꾸려면 그거는 뭐가 필요해? 아예 코드 수정을 하고 컴파일을 제다시 해야 돼요. 근데 얘는 뭐만 바꿔주면 돼요. 이 전략만 갈아 끼우면 되죠. 갈아 끼우면은 이 영화가 이제 거기였다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어떤 게 더 유리할 건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코드의 진정한 테스트는 뭐냐면은 얼마나 이 프로그램을 내가 필요한 확장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건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실제 코드들 갖고 좀 살펴보면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거니까 이제 다섯 번째는 커스터머는 우선 다섯 번째는 이제 무비로 옮겨왔어요. 무비로 싹 다 옮겨왔는데 이제 렌털에 있던 거를 무비로 옮겨왔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게차지가 또 약간 제가 코드를 개선해 놨죠. 그래서 이 코드도 원래는 전통 스위치문을 써서 만들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자바에서 뭘 쓰고 있어요? 스위치 표현식을 써서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 더 간결하면서 깔끔해지는, 그러니까 가독성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커스터머 보면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해놨냐면 이 스테이트먼트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우리가 스테이트먼트에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세 가지 일을 한다 그랬죠. 세 가지. 고객이 지불할 금액을 계산하는 파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적립금을 계산하는 파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수증 출력을 위한 문자를 만드는 파트예요. 그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눴냐면은 이제 get total charge라고 해서 얘가 뭘 해주는 거예요? 총 계산해야 될 금액을 이제 지불해야 될 금액을 계산해 주는 거고 이게 적립금을 계산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먼트에서는 이제 뭐만 해요? 문자열만 만들고 있죠. 문자열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쓰고 있죠. get charge, get total charge 이런 식으로. 그럼 뭔가 아까 get charge를 두 번, 뭐 여기도 get charge를 여러 번 부르고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함수들의 응집성들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문자열만 만드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여기서는 적립금, 여기서는 뭐 이런 그런 형태로 이제 바꿔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price라고 하는 전략을 만들었어요. 전략을 만들어서 이제 이 price 전략은 두 가지를 다 해요. 이제 계산 대여 금액도 계산하고 이제 적립금도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적립금은 기본적이가 100원이라 되겠고 뭐 여기 보면 new release price 하면은 이런 식으로 get charge는 days rent 곱하기 2000 그 적립금액은 그 대여한 날짜가 하루 이상이면 하루보다 크면 이제 200원 아니면 이제 100원이 되는 그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무비에 얘를 끼려고 그랬는데 조금 끼는 게 마음에 안 들게 껴져요. 그게 전략 패턴처럼 잘 안 껴져요. 왜냐하면은 얘가 이 두 개가 따로 노는 거예요. 지금 현태는. 열거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전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열거형이 바뀌면 전략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게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류를 나타내는 열거형이 따로 있고 그 계산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냐면은 일곱 번째 말고 여덟 번째로 가면 아예 자바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요 프라이스 코드라는 열거형 만들어 놨잖아요. 그 열거형에다가 그 전략들을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다섯 번째에서는 전략 패턴을 적용했는데 프라이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따로 있고 프라이스 코드라는 열거형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걸 따로 가지 않고 이제 하나로 뭉쳐가지고 프라이스 코드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프라이스 코드 갖고 적립금, 내가 뉴 릴리스로 설정해 놓은 그 프라이스 코드가 뉴 릴리스면 거기에 맞게끔 다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이 경우에는 무비가 깔끔해집니다. 무비가 이렇게 코드가 깔끔해졌죠. 그래서 얘만 유지하고 있으면 getCharge는 요 유지한 프라이스 코드의 getCharge를 부르면 되겠고 getFrequent도 프라이스 코드에 있는 얘만 부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무비를 개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아홉 번째 먼저 보여드리면 아홉 번째는 이제 무비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이런 그 상속해서 만드는 거죠. 이것도 가능한데 제가 이 동네 이 주제에서는 상속보다는 이제 전략 패턴 쪽으로 헤스웨이를 이용하는 게 더 좋은 솔루션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가 계속 한번 물론 아동이면 계속 아동일 수 있는데 아동도 최신이면 또 최신으로 분류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분류가 한번 결정되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흐르면 한 영화가 여기서 저기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속을 통해서 뭔가 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하나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그 7번인가요? 7번이죠? 7번이 아닌가? 어디 갔어? 8번. 8번에 보면 이제 뭘 했냐면 이거는 리팩토링하고 좀 관련이 없는데 이제 효율성을 조금 높이는 그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이 출력하는 파트들도 이제 원래는 뭐라고 있었냐면 플러스 이퀄으로 문자열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바에서 제일 나쁜 게 뭐예요? 플러스 이퀄으로 문자열 만드는 거예요. 그럼 계속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래서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플러스 이퀄을 안 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이 8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자열들 4개 만들고 조인 하는 거죠. 조인하면 한 번에 이만큼 큰 거 만들어서 복사를 하겠죠. 근데 플러스 이퀄 하면 2배씩 이렇게
계속 복사하는 거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들을 계속 만들 때 절대 플러스 이퀄을 연속해 가지고 만드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자바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그런 거는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리팩토링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조금 언어 따라서 이 번호가 조금 차이 나요. 왜냐하면 자바는 또 자바의 특색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각 언어별로 제가 요 똑같은 거를 이렇게 버전별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